자, 오늘은 코메리카 신탁기금에 대해서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이게 왜 나왔냐면요. 한인회에서 계속 반복되는 돈 문제, 그 갈등의 고리를 이제 좀 끊어보자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 대신에 아예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에 돈을 맡기자는 거죠. 뭐랄까, 일종의 독립된 안전공고 같은 건데 그게 바로 이 코메리카 신탁기금입니다. 첫째는요, 역할을 아주 완벽하게 나누는 겁니다. 봉사는 한인회가, 돈 관리는 전문가가, 딱 이거예요. 이러면 한인 회장님은 이제 돈 걱정은 싹 잊고 회원들을 위한 행사에만 집중할 수 있겠죠. 모든 자산은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전문가가 알아서 관리해주니까 뭐 갈등이 생길 이유가 아예 없어지는 거죠. 둘째, 투명성. 이것도 이제 시스템으로 해결해요. 모든 후원금은 한인회를 거치지 않고 신탁기금 계좌로 바로 들어오고요. 진짜 중요한 건 자동 제어 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만약 영수증 처리를 안 하잖아요? 그럼 다음 예산 지원이 그냥 자동으로 딱 멈춰버립니다.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후원자들은 100% 세금 공제 영수증도 받으니까 외부에서 후원받기도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렇게 해서 투명하게 모인 돈은 전부 우리 회원들한테 돌아갑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슬픈 일을 당한 가정을 위한 장례 지원이라든가 새로 오신 분들 정착 지원 같은 꼭 필요한 복지가 훨씬 탄탄해지는 거죠. 심지어 기부자가 이 돈은 독거노인 식사 지원에 써주세요, 이렇게 용도를 딱 지정할 수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 코메리카 신탁기금은요, 한인회장은 봉사를 더 즐겁게, 회원은 혜택을 더 많이, 우리 공동체는 더 튼튼하게 만드는 말 그대로 모두를 위한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요, 새로 제안된 코메리카 신탁기금이라는 게 대체 무엇인지, 이게 왜 우리한테 꼭 필요한지, 그리고 이게 만들어지면 우리 모두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아주 쉽고 명확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혹시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시지 않았나요? 아니, 왜 우리 커뮤니티 선거는 매번 이렇게 뜨겁다 못해 과열되는 걸까? 왜 이 돈 문제만 나오면 서로 얼굴 붉히면서 싸워야만 할까? 아마 많은 분들이 속으로 정말 공감하고 계실 거예요. 바로 그 문제의 핵심을 풀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처럼 회장님 한 분이 봉사활동에 재정관리까지 모든 짐을 짊어지는 방식 말고요. 이제는 봉사는 한인회가, 그리고 돈 관리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탁기금이 딱 나눠서 맞자는 겁니다. 역할을 아주 명확하게 분리하자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새로운 해결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공동체가 마주한 딜레마, 도대체 왜 변화가 필요한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회장 한 분이 행사 준비하랴, 모든 돈 관리하랴, 이걸 다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부담이 너무 크고 작은 오해가 생기기도 너무 쉽죠. 이게 결국 선거 과열로 이어지고 재정 보고서나 영수증 문제 같은 걸로 서로 믿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제일 안타까운 건요, 회장이 바뀔 때마다 우리 회원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 서비스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바로 그 점이에요. 좋습니다. 문제점들을 확인했으니까 이제 희망적인 해결책 이야기로 넘어가 봐야겠죠. 그 이름이 바로 코메리카 신탁기금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뭐랄까 새로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메리카 신탁기금, 이게 대체 뭐냐고요? 아주 쉽게 말해서 우리 모두의 공동안전금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우리 한인회와는 완전히 별개로 움직이는 독립적인 비용리 단체라는 점입니다. 공동체의 소중한 재산과 기부금을 전문적으로 그리고 아주 안전하게 관리하는 곳이죠. 이야, 이 그림이 정말 핵심을 딱 보여주네요. 이제 한인회는 오로지 회원들을 위한 즐거운 봉사, 재미있는 행사에만 묻은 에너지를 쏟는 겁니다. 그리고 복잡하고 어려운 돈 문제, 예산 관리는 저기 코메리카 신탁기금이 알아서 안전하게 처리하고요. 정말 완벽한 역할 분담,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 신탁기금이 한인회나 어떤 특정 그룹에 휘둘리지 않고 어떻게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느냐? 바로 그 비밀이 누구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아주 강력하고 공정한 규칙에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힘은 바로 이 3불 원칙에서 나옵니다. 첫째, 겸직 불가.
한인회 회장님이나 임원분들은 신탁기금 이사가 될 수 없어요. 축구선수가 심판을 같이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둘째, 이해상 중배제. 한인회 임원의 직계 가족도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셋째, 정치적 중립. 최근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분들도 제외됩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 강력한 원칙들이죠. 자, 이 이사회 구성을 좀 보세요. 이게 또 정말 기가 막힙니다. 신탁기금을 운영할 이사 5명 중에 4명, 그러니까 80%는 회계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가들로 채워서 돈 관리를 프로답게 하고요. 나머지 한 자리는 우리 같은 일반 회원을 대표하는 시민 이사가 맡아서 공동체의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전문성과 우리 회원들의 참여,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시스템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까요? 이건 정말이지 우리 공동체 모두를 위한 진정한 윈윈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 하나에 모든 게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회장님은 더 즐겁게 봉사하고 회원들은 더 많은 혜택을 누리며 후원자들은 더 큰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말 그대로 어느 누구 하나 손해보는 사람 없이 모두가 이득을 보는 구조라는 겁니다. 우리 일반 회원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누가 회장이 되던 전혀 상관없이 긴급구제나 장례 지원 같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가 중단될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 지긋지긋한 편가르기와 싸움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럼 한희 회장님은 어떨까요? 이제 돈 걱정, 회계 스트레스라는 가장 큰 골칫거리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 회원들을 위해 봉사하고 즐거운 행사를 기획하는 그야말로 진정한 봉사 리더의 역할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후원해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바로 신뢰와 투명성. 내 소중한 기부금이 전문가들의 손에서 안전하게 관리되고 또 공식 비영리 단체를 통해 100% 세금 공제 혜택까지 받는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더 이상 정치적인 논란에 휘말릴까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이 신탁기금 시스템은요, 단순히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 공동체의 안정되고 존경받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첫걸음입니다. 매년 리더십이 바뀌면서 공동체가 흔들릴 수 있잖아요. 이 신탁기금은 마치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배를 꽉 잡아주는 재정의 닷처럼 우리 공동체를 굳건하게 지켜줄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주는 거죠. 결국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이런 모습일 겁니다. 성숙하고 모두에게 존경받는 공동체, 그리고 누가 봐도 투명하고 현대적인 운영의 모범을 보여주는 곳. 리더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봉사하기 위해 나서는 그런 공동체 말이죠. 이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평화와 협력의 유산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우리 모두 마음속에 새겼으면 합니다. 우리는 특정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을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함께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신뢰의 단단한 기반입니다.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동체의 미래를 두고 벌어지는 갈등의 핵심에는 늘 돈과 권력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 이 반복되는 재정 불신과 리더십 갈등을 겪고 있는 한 한인 공동체에서 제시된 아주 급진적인 해법, 바로 코메리카 신탁기금 설립안입니다. 네, 핵심은 한인회의 재정관리 기능을 완전히 분리해서 독립된 전문가 기구인 신탁기금에 아예 맡기자는 구상이죠. 한마디로 돈주머니하고 살림살이를 완전히 분리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신탁기금 모델이 과연 공동체의 고질적인 병폐를 뿌리 뽑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줄 최적의 시스템적 해법인가? 저는 이 재정과 봉사를 분리함으로써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또 이를 통해 공동체의 영구적 안정을 가져올 필수적인 혁신이라고 주장하려 합니다. 반면에 저는 그 이상적인 구상이 현실적인 운영의 어려움과 비효율을 강구하고 있다고 보고요. 결국에는 한인회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회원들의 통제에서 벗어난
또 다른 권력기구를 만들 수 있다는 그 잠재적 위험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왜 이 제안이 단순한 개선이 아닌 공동체를 위한 윈윈 업그레이드라고 보는지 그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안의 출발점은 아주 냉정한 현실 인식입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현재 한인회 수입의 무려 83%가 외부 후원금입니다. 이 막대한 재정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회장 선거가 과열되고 일단 당선되면 그 돈을 둘러싼 의심과 비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든 갈등의 뿌리에 돈과 권력의 집중이라는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코메리카 신탁기금은 바로 이 근본 원인을 외과 수술처럼 도려내는 해법입니다. 크게 4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첫째, 운영의 전문화입니다. 한인회는 이제 돈 걱정에서 벗어나서 순수하게 회원들을 위한 봉사활동, 즉 문화 행사나 복지 프로그램 기획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돈 관리는 회계, 법률, 금융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탁기금 이사회가 맡아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각자 잘하는 것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네, 그 원칙 자체는 좋아 보입니다. 각자 잘하는 것에 집중하자는 거요. 그렇죠. 둘째는 아마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 재정의 투명성입니다. 더는 특정 회장의 선의나 어떤 도덕성에 기대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금고를 지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수증 증빙이 없으면 다음 예산 지원이 시스템적으로 자동 중단되는 자동 동결, 즉 킬 스위치 장치가 있습니다. 또 한인회가 직접 돈을 만지는 게 아니라 신탁기금이 행사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업체에 직접 지불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자금 유용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죠. 셋째는 회원 복지의 실질적 확대입니다. 이렇게 투명성이 확보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외부 후원자들이 믿고 더 많은 기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늘어난 재원은 결국 장례 지원이라던가 신규 이민자 정착 지원 같은 실질적인 회원 복지 혜택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통해 공동체의 영구적 안정을 꾀할 수 있습니다. 회장이 누가 되든 어떤 파벌이 집권하든 공동체의 자산은 흔들리지 않는 재정의 닷 역할을 하는 신탁기금에 의해 보호됩니다.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보장되고 갈등의 불씨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재정 투명성이 우리 공동체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점, 그리고 갈등의 중심에 돈 문제가 있었다는 그 진단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을 아예 둘로 쪼개고 완전히 새로운 독립법인을 만드는 것이 과연 유일하고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상적인 모델은 현실에서 부딪힐 몇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첫째, 관료주의적 비효율의 문제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한인회가 경로잔치를 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신탁기금에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안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심의 과정에서 이런저런 자료를 보충해야 할 수도 있겠죠. 승인이 나면 한인회가 물품을 구매하고 영수증을 다시 신탁기금에 제출합니다. 그럼 신탁기금이 업체에 대금을 지불하겠죠.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번거롭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신족한 의사결정과 집행이 생명인 봉사단체의 활동에 심각한 병목 현상을 초래할 거라는 거죠. 그건 절차적 투명성을 위한 최소한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바로 그 최소한의 과정이 활동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 한인회의 자율성 침해가 불보듯 뻔합니다. 회원들이 직접 선출한 한인회장이지만 예산에 대한 실질적 권한이 전혀 없어요. 사실상 신탁기금이 승인해준 사업을 집행하는 행사기획자로 전락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앞서 말씀하신 그 자동 동결 조항은 매우 위험합니다. 신탁기금 이사회가 마음만 먹으면 아주 사소한 서류 미비를 빌미로 한인회의 모든 활동을 마비시킬 수 있는 막강한 통제권을 쥐게 되는 셈입니다. 셋째, 견제받지 않는 새로운 권력기구의 탄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신탁기금 이사회는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지 않거든요. 자료에 따르면 결혼이 생길 경우 기존 이사들이 자체적으로 후임자를 선출하는 소위 자가증식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독립성을 위한 장치라고 하지만 이건 사실상 회원들의 민주적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소수의 엘리트 집단이 공동체의 돈줄을 틀어지고 흔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왜 다른 대안은 고려하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굳이 조직을 둘로 쪼개는 이런 극단적인 방법 대신에 기존 한인회 내부에 막강한 권한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부감사위원회를 신설해서 시스템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점진적 개혁안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왜 처음부터 가장 급진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 설득력이 좀 부족합니다. 여러 현실적인 우려를 제기해 주셨는데 가장 핵심적인 자동 동결 장치에 대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통제 수단이라기보다는 소모적인 감정 싸움을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객관성의 보루입니다. 그동안 영수증이 있네 없네, 감사를 피하려 하네 마네 하는 그런 논쟁으로 공동체가 얼마나 분열되었습니까? 이 장치는 그런 논쟁의 여지를 아예 없애줍니다. 영수증이 없으면 지원도 없다는 명확한 원칙이 시스템적으로 적용되니까 회장이나 이사회의 친소관계에 따라서 원칙이 흔들리는 일이 사라지는 거죠. 사람의 판단이 아닌 시스템이 사실에 근거해서 작동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원칙이 명확하다는 장점 이면에 너무나 큰 비현실성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우리 한인의 봉사자들 대부분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입니다. 그분들 중 한 분이 수십 가지 행사 준비 물품을 사시다가 실수로 영수증 한두 개를 빠뜨렸다고 칩시다. 그 단순한 행정착오 하나 때문에 지역사회 전체가 기대하는 큰 행사의 자금 지원이 갑자기 중단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과연 합리적인 시스템일까요? 공동체 운영은 회계 법인처럼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그런 혼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시스템이 정착되면 모두가 징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더 철저해지지 않겠습니까? 습관을 바꾸기 위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위험을 봅니다. 그 장치가 무기로 악용될 가능성입니다. 만약 신탁기금 이사회가 특정 한인회장의 활동 방향에 불만을 품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사소한 서류 미비, 규정 위반을 핑계로 예산 지원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면서 한인회를 길들이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 잘 들어야 예산 준다는 식의 보이지 않는 압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투명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한인회 위에 군림하는 옥상옥이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조항이라고 봅니다. 그 지점은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 장치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바로 신탁기금 이사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여러 장치를 통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료에 명시된 이른바 3불 원칙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인회 임원과의 겸직을 금지하고 한인회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배제하며 철저히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는 원칙입니다. 이런 원칙들이야말로 공동체의 자산을 특정 개인이나 정치 세력의 진흙탕 싸움으로부터 보호하는 필수적인 방화벽인 거죠. 이사회가 한인회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어야만 외부 후원자들도 안심하고 거액을 기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독립성은 공정성의 전제 조건입니다. 독립성이라는 말의 허상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독립이 과연 누구로부터의 독립입니까? 정치적 외압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이게 동시에 공동체 구성원, 즉 일반 회원들로부터의 독립, 그들의 목소리로부터의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앞서 지적한 자가 증식 방식의 이사회 구성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단 한번 이사회가 구성되면 그들만의 네트워크 안에서 후임자를 계속 뽑게 됩니다. 외부의 비판이나 새로운 목소리가 들어갈 통로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거죠. 그건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한 장치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이 상아탑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전문가라는 명분 아래 현장에서 발로 뛰는 한인회나 일반 회원들이 실제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공동체의 정서는 어떤 것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재정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회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노인복지 예산을 삭감하고 대신 장기적인 수익 사업에 투자하자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결정이 회계적으로는 합리적일지 몰라도 공동체의 가치와는 맞지 않을 수 있죠. 결국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소수 엘리트 집단이 공동체의 재정을 좌지우지하는 폐쇄적인 지배구조로 변질될 위험이 너무 큽니다. 독립과 고립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결국 한인회장의 역할과 리더십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스템이 한인회장을 돈 문제에서 비롯되는 온갖 의심과 비난의 굴레에서 해방시켜준다고 봅니다. 지금껏 한인회장들은 임기 내내 회계장부를 맞추고 후원금을 모으러 다니는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거든요.
하지만 이 시스템 하에서는 그런 부담에서 벗어나서 오직 회원들을 위한 친목 행사와 복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순수한 봉사의 기쁨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리더십의 본질을 회복하는 길이며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정말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싶은 훌륭한 인물들이 부담 없이 회장직에 나설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될 겁니다. 순수한 봉사라는 말은 참 듣기 좋습니다. 하지만 그 순수함의 대가는 권한 없는 허수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비전과 정책을 실행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예산에 대한 통제권이 필수적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돈이 없으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재정 자율성이 전혀 없는 한인 회장은 그저 신탁기금이 승인한 사업의 집행관에 불과합니다. 공동체를 위해 큰 그림을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자 하는 유능하고 의욕 있는 인물들이 과연 그런 자리를 맡으려 할까요? 저는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것이라 봅니다. 책임만 있고 권한은 없는 자리를 기피하게 돼서 결국 리더십의 공백과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 지점은 이렇게 반론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재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더 창의적인 사업 제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신탁기금을 설득할 수 있는 정말로 공동체에 필요하고 잘 기획된 프로그램만이 살아남게 되는 거죠. 돈의 힘이 아니라 아이디어의 힘으로 경쟁하게 되는 겁니다. 이는 한인회 운영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의 힘이 돈의 힘을 이기려면 그 아이디어를 심사하는 쪽이 절대적으로 공정하고 현명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이사회가 과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결국 이 논의는 근본적인 해법에 대한 철학의 차이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죠. 맞습니다. 저는 기존 시스템이 수년간 반복된 갈등을 통해 이미 그 실패가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봅니다. 신라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는 내부 감사 기능을 조금 강화하는 정도의 미봉책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꼬마 터진 상처에 연고를 바르는 격이죠. 결국 갈등의 근본 원인인 돈주머니 자체를 한인회로부터 완전히 분리해내는 외과수술적 해법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판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그 외과 수술이라는 비유는 설득력이 있습니다만 그 수술이 환자를 더 힘들게 하거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점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독립법인을 설립하고 두 조직 간의 업무 협약을 맺고 매번 예산을 신청하고 정산 보고를 하는 이 모든 복잡한 행정 절차들을 대부분 고령이신 자원봉사자들이 과연 원활하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져서 결국 아무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행정 마비 상태에 빠질 것을 우려합니다. 우선은 기존의 몸체 안에서 수술을 해보는 게 순서입니다. 막강한 권한과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받는 감시견으로서의 감사위원회를 제대로 한번 운영해보고 그 효과와 한계를 평가한 후에 다음 단계를 논의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접근법입니다. 처음부터 가장 급진적인 방법을 쓰는 건 너무 위험비담이 큽니다. 물론 운영 초기의 혼선이나 행정적 부담 같은 세부적인 우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술적인 문제들은 시스템을 만들어가며 보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재정과 봉사를 분리한다는 대원칙입니다. 이 원칙이야말로 공동체의 고질적인 갈등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외부 후원자의 신뢰를 회복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더 이상 특정 인물의 선의나 도덕성에 공동체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을 통해 공동체의 자산을 보호하는 것, 이것이 이 제안의 핵심 철학입니다. 투명성 확보와 시스템 구축이라는 목표에는 우리 모두가 공감합니다. 하지만 제안된 이원적 구조는 관료주의 심화, 책임 소재의 불분명, 그리고 리더십의 형해화라는 또 다른 심각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동체의 안정을 위해 급진적인 전면 수술보다는 강력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고 시험해보는 신중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다 더 큰 문제를 만들어서는 안 되니까요. 오늘 논의를 통해 코메리카 신탁기금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한인 공동체의 미래에 던지는 밝은 희망과 동시에 해결해야 할 무거운 과제들을 다각도에서 조명해 보았습니다. 재정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대의에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그 목표를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속도로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결국 시스템의 설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지혜와 공동체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일 겁니다. 어느 쪽이든 완벽한 제도는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이 자료에 담긴 치열한 고민과 다양한 관점들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길을 찾는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 코메리카 신탁기금이라는 이름의 어느 한인 공동체를 위한 아주 흥미로운 시스템 제안서들입니다. 네, 이게 들여다보면 볼수록 굉장히 체계적으로 설계들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자료들의 목표가 아주 명확해요. 공동체 내부의 오랜 갈등과 불신, 이걸 좀 해소하고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보자는 건데요. 네,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판 자체를 바꾸자는 접근이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제안된 시스템의 핵심 원칙, 또 목적, 그리고 이게 도입됐을 때 회원인 당신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사실 이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만약 공동체의 행사와 봉사를 책임지는 리더랑 막대한 후원금을 관리하는 책임자를 완전히 분리하면 어떻게 될까? 자,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아주 좋은 시작점입니다. 그 질문에 답하려면 애초에 왜 이런 분리라는 아이디어가 나왔는지부터 살펴봐야 하거든요. 그렇죠. 원인이 있었을 테니까요. 자료들을 쭉 관통하는 핵심 진단은 문제의 원인이 특정 사람이 아니라 구조에 있다는 겁니다. 구조요? 네, 구체적으로는 한인 회장이 회원들을 위한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연간 수만 달러에 달하는 후원금과 재정 집행권까지 전부 다 총괄하는 흔히 말하는 제왕적 구조 말이죠. 제왕적 구조라니 표현이 굉장히 강렬하네요. 근데 이게 그냥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데이터로도 증명이 되나요? 네, 바로 그 지점의 핵심입니다. 일반적인 단체랑은 동네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요? 제안서에 첨부된 2025년 재정 보고서를 보면 그 구조적 문제가 명확히 드러나거든요. 총 수입이 약 7만 4천 달러인데 이 중에서 회원들이 낸 회비 수입은 고작 3%, 한 2,300달러에 불과합니다. 아, 잠깐만요. 3%요? 네, 3%요. 그럼 나머지는 다 어디서 오는 거죠? 나머지 대부분 약 6만 1,000달러, 그러니까 전체의 83%가 외부의 후원금과 스폰서 수입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와, 83%요? 그러니까 회원들의 주인의식을 상징하는 회비보다 외부의 큰 손들이 내는 후원금이 운영의 거의 전부를 차지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인회 회장이라는 자리가 봉사의 대표라기보다는 공동체의 막대한 돈줄을 통제하는 권력의 중심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열려 있었던 거죠. 아, 돈이 그쪽으로 다 몰리니까요. 네,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선거는 과열되고 파벌이 형성되고 선거가 끝나면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되는 악순환이 반복된 겁니다. 자료 곳곳에 나오는 감사보고서 논란이라든지 영수증 징빙 문제 같은 표현들이 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서 나온 결과물이군요. 네, 필연적인 결과물인 셈이죠.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봉사하고 싶은 사람보다 그 막대한 자금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사람이 모여들기 쉬운 판이 짜여 있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결국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어진 거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신탁기금이라는 개념이 해결책으로 등장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사람을 바꾸거나 비난해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아예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없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자는 겁니다. 불신의 고리를 사람의 선의가 아닌 시스템으로 끊어내자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역할 분담이라는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자료에서는 이걸 모두를 위한 업그레이드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네, 윈윈 업그레이드. 두 개의 독립된 기둥, 그러니까 기존의 한인회랑 새로운 코메리카 신탁기금을 세우는 방식이죠. 근데 언뜻 들으면 그냥 조직 하나 더 만들어서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거든요. 이게 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좋은 질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조직을 하나 추가하는 게 아니고요. 두 조직의 역할을 완전히 재정의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재정의한다. 네, 먼저 한인회는 순수 봉사단체로 거듭나는 겁니다. 회원들을 위한 잔치, 여행 같은 친목 행사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서비스 엔진 역할에만 집중하는 거죠. 서비스 엔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한인회가 돈을 직접 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장이 돈을 전혀 안 만진다고요?
그럼 행사 준비는 어떻게 하죠? 예산 집행 권한이 없으면 사실상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 돈을 관리하는 게 바로 두 번째 기둥 신탁기금의 유일한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아, 이것이 바로 투명한 공동금고가 되는 거죠. 모든 후원금과 회비는 한인회 계좌가 아니라 이 신탁기금의 독립된 법인 계좌로만 들어와요. 그렇군요. 그럼 한인회는 어떻게 돈을 쓰죠? 한인회는 예를 들어 어르신들을 위해 이런 잔치를 열고 싶으니 예산 $1,000가 필요합니다. 라는 사업계획서를 신탁기금에 제출하는 겁니다. 아, 계획서를 내는 거군요. 네, 그럼 이제 회계사, 변호사 같은 전문가로 구성된 신탁기금 이사회가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예산을 승인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한인회는 기획자가 되고 신탁기금은 투자자이자 감시자가 되는 구도군요. 정확합니다. 이렇게 되면 회장은 돈 문제로 인한 오해나 공격에서 자유로워지니까 오히려 봉사라는 본연의 역할에 더 집중해서 존경받을 수 있다. 이런 논리인 거고요. 바로 그게 윈윈 업그레이드의 핵심입니다. 이게 사실 미국 비영리 단체의 표준 모델이기도 한 권한 분리 원칙을 적용한 거거든요. 아, 이미 있는 모델이군요. 네.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 자체를 바꾸는 시스템 혁신에 가까운 거죠. 알겠습니다. 개념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하겠네요.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그래서 회원인 당신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네, 실질적인 혜택이죠. 제안서에 명시된 4가지 핵심 효과를 하나씩 짚어보죠. 첫째가 운영의 전문화. 회장님은 봉사만, 재정은 전문가가라는 슬로건이 붙어 있네요. 네, 앞서 말한 것처럼 한인 회장은 이제 복잡한 회계장부나 영수증 처리 같은 행정 업무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겁니다. 오, 오직 어떻게 하면 회원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지에만 몰두할 수 있게 되죠. 진정한 봉사 리더로서의 위상이 오히려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돈 관리는요? 돈 관리는 공인회계사, CPA, 변호사 같은 전문가로 구성된 신탁기금 이사회가 맡아서 공동체의 자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불려나갈 수도 있게 되고요. 각자 가장 잘하는 일에 집중하는 거죠. 자, 두 번째 효과, 재정의 투명성입니다. 사람이 아닌 시스템이 지키는 금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이 제안의 심장부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남이가 같은 애매한 믿음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선언처럼 들리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장치들이 있는 거죠? 3가지의 강력하고 자동화된 장치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3가지나요? 네, 첫째는 선승인 후 집행 원칙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이게 시스템화된다는 게 중요해요. 한의회는 돈을 쓰기 전에 반드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랑 예산안을 제출해서 신탁기금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아, 주먹구구식으로 돈 쓰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 둘째는 공급자 직접 지불 원칙입니다. 이게 아주 현실적이고 강력한 장치예요. 공급자 직접 지불이요? 네, 예를 들어 한의회가 경로잔치를 위해 식당을 예약했다면 신탁기금은 한의회 임원에게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식당에 직접 대금을 지불합니다. 아, 인쇄소, 렌탈 업체 등 모든 거래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이거 정말 강력하네요. 이렇게 되면 한의회 임원들이 현금을 만질 일이 거의 없어지겠군요. 그렇죠. 영수증을 부풀리거나 남은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벌어지는 논란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혹시 행사 중에 급하게 필요한 물품 같은 소액 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런 시스템이 너무 빡빡해서 오히려 일 처리를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부작용은 없을까요?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제안서에도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어요. 사전에 승인된 예산 범위 내에서 소액 현금 지출을 위한 운영비 카드를 한인회에 제공하고 사용 내역은 100% 영수증으로 증빙하도록 하는 보안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 유연성은 확보하되 투명성의 원칙은 지킨다. 네, 바로 그거죠.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 3번째 장치가 가장 강력한 자동 동결 장치, 일명 킬 스위치. 맞죠? 이건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데요. 네, 가장 강력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만약 행사를 마친 후에 앞서 말한 소액 현금 사용 내역 같은 영수증 증빙이 제대로 안 되거나 사업 결과 보고가 미비할 경우 네, 다음 분기 예산 지원이 시스템적으로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자동으로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자동이라는 단어입니다. 신탁기금 이사들이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규칙을 어겼으니
다음 예산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라는 시스템의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거죠. 와, 불필요한 감정 싸움 없이 규칙에 따라서 투명성이 강제되는 거네요. 네, 아주 촘촘하게 설계했죠. 그럼 이 모든 투명성 확보 노력이 회원들에게는 어떤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오는지 세 번째 효과인 회원 복지의 실질적 확대로 넘어가 보죠. 결국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내 삶에 와닿는 변화가 있느냐는 거죠. 네. 공동체 자금의 누수가 막히고 운영이 투명해지면 당연히 외부 후원자들도 더 안심하고 기부하게 됩니다. 아, 그렇죠. 돈이 더 모이겠네요. 네, 그렇게 늘어난 재원은 결국 회원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 확대로 이어지죠. 제안서에 명시된 구체적인 예시를 보면 이게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 슬픔을 당한 회원 가족에게 기존의 조화 대신 실질적인 장례 지원금 100달러와 관련 물품을 지원한다거나 이 지역에 새로 이사온 한인들을 위한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오, 실질적이네요. 또 의료 전문가를 초청한 건강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여는 등 아주 구체적인 계획들이 담겨 있습니다. 후원자 입장에서도 마음이 훨씬 편하겠어요. 내가 낸 돈이 투명하게 쓰인다는 확신이 생기니까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후원자가 이 돈은 반드시 독거노인 식사 지원에만 써주세요처럼 목적을 지정해서 기부하는 지정 기부도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돕고 싶은 곳에 정확히 전달되는 걸 시스템이 보장해 주는군요. 네, 내 돈이 엉뚱한 회식비로 쓰일 걱정이 없어지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효과입니다. 공동체의 영구적 안정, 부재가 흔들리지 않는 평화네요. 이건 좀 거창하게 들리기도 하는데 이 시스템이 어떻게 공동체의 평화까지 보장한다는 걸까요? 이게 바로 구조를 바꿨을 때 나타나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한인 회장 자리가 더 이상 돈과 권력의 중심이 아니게 되면 사리사욕이나 명예욕을 가진 후보들의 출마 동기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아, 돈을 보고 달려드는 사람이 없어진다. 네, 바로 그거죠. 순수하게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고 싶은 사람들만 남게 되니 선거 과열이나 파벌 형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매년 회장이 바뀔 때마다 단체 전체가 흔들리는 일도 없어지겠군요. 전임 회장이 하던 좋은 사업이 다음 회장이 오면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정확합니다. 회장이 1년마다 바뀌더라도 신탁기금이라는 든든한 재정의 닻이 공동체를 지탱해주기 때문에 장례 지원이나 의료 세미나 같은 핵심 복지 사업은 중단 없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운영이 특정 사람의 스타일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이 갖춰지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여기까지 듣고 나니 제안의 그림은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럼 그 막강한 권한을 가진 신탁기금 이사회는 누가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거죠. 아, 그렇죠. 그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인가? 자칫하면 한인회 위에 새로운 옥상옥, 또 다른 권력기구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 우려야말로 이 시스템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제안서는 이사회 구성과 자격 요건에 대해 아주 엄격하고 구체적인 원칙을 제시합니다. 어떤 원칙들이죠? 우선 총 5명의 전문가 이사회로 구성됩니다. 재정의 전문성을 위해 재정이사, 그러니까 CPA, 법률적 문제를 다룰 법무이사, 변호사죠. 그리고 복지이사, 후원이사, 마지막으로 일반 회원들의 눈높이를 대변할 시민이사, 갓 1명씩입니다. 구성원의 역할 분담은 명확해 보이네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뽑고 또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느냐 할 텐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안서는 신탁기금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장치로 3불 원칙이라는 강력한 자격 제한을 둡니다. 3불, 3N5 원칙이요? 네, 첫째, 겸직 불가. 현직 한인회 임원 및 집행보원은 절대로 신탁기금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예산을 쓰는 선수와 예산을 승인하는 심판을 겸할 수 없다는 건 상식이죠. 그건 당연한 원칙 같네요. 두 번째는 뭔가요? 둘째, 이해상충 배제. 현직 한인회 임원의 배우자, 직계가족, 심지어 같은 주소에 사는 사람까지도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아, 가족까지도요? 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을 통해 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와, 생각보다 훨씬 엄격하네요. 사실 작은 한인 사회에서는 알게 모르게 다 연결되어 있을 텐데 이렇게 엄격한 룰을 적용하면 이사회를 구성할 사람을 찾기조차 어려운 것 아닐까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 시스템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찾기 어렵더라도 그 원칙을 지켜야만 신탁기금이 한인회의 하부 조직이 아니라 진정한 독립 감독 기구로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이 그 독립성을 더 강화합니다. 바로 정치적 중립입니다. 정치적 중립. 최근 3년 안에 특정 한인회장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인물은 이사 후보에서 배제됩니다. 이를 통해 신탁기금이 특정 파벌의 논공행상용 자리가 되거나 반대파에 대한 보복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 코메리카 신탁기금은 누군가를 통제하거나 벌 주기 위한 시스템이 아니군요. 전혀 아니죠. 오히려 한인 회장은 돈 걱정 없이 즐겁게 봉사에만 전념하고 회원들은 더 많은 실질적 혜택을 투명하게 누리고 후원자들은 내 돈이 제대로 쓰인다는 믿음을 갖고 안심하고 기부할 수 있는 그야말로 모두가 이기는 구조를 설계하자는 제안이네요.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의 선이나 인격에 기대던 방식에서 누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신뢰하는 방식으로의 대전환인 셈입니다. 자료를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던 문장이 있습니다. 사람은 바뀔 수 있지만 올바른 시스템은 영원합니다. 바로 그 문장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어느 한인 공동체만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의 삶이나 당신이 속한 다른 회사, 동호회, 단체에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만약 그곳에 반복되는 갈등의 원인이 특정 사람의 성격 탓이 아니라 어쩌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시스템의 문제라면 새로운 판을 짜는 것, 그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